어떤 사건을 재구성하실는지요? 오늘은 다 같이 VCR을 한번 보시면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살 때 밥을 먹기 위해 은수저를 처음 훔쳤다는 지난 82년 당시 부총리였던 김모 씨, 전직 국회의원 신모 씨, 유명 병원장의 집 등 실력자들이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만을 골라 털었습니다. 그가 훔친 물방울 다이얼을 비롯한 고급 보석들은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귀금속이어서 당시 집을 털린 사람들이 오히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기억나. 당시 수사당국이 절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부자들만 노린 그런 강도들 사건인데 홍익원 씨는 뭐가 기억이 난다고 자꾸 그러셨어요? 아니, 그 유명한 대도 조세형이에요. 네, 맞아요. 네, 얼마나 조세영입니다. 유명한데. 아시죠? 알죠. 네. 이름 들어봤죠. 대도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현대사와 거의 인생을 함께 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거의 교도소에서 산 기간이 교도소 바깥에서 산 기간보다 더 길 정도로 아주 이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발휘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30대 중반 이상인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결국에는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저는 좀 외람되지만은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회면에 82년도니까 뭐 있는 사람들 검은 돈 막 털었는데 구려서 뭐 신고도 못하고 그럴 때 저는 약간의 뭐 응원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통쾌하다 뭐 이런 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부유층만 노렸고 일부 현금 같은 것들은 이제 고아원에 다시 또 주기도 해서 그래서 약간 홍길동 같다는 얘기도 그래서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마치 이렇게 그랬잖아요. 지금 나왔지만 네. 부유층들이 이제 약간 검은 돈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훔쳐다가 이제 어쨌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뭐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약간 좀 미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죠? 내용이 좀 미화가 돼가지고 뭐 일부 나눠준 게 없는 거는 아니나 거의 대부분 사실은 본인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탕진을 했고요. 지금 요즘도 빈부격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사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제 기사들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대도 조세형, 대도라는 용어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홍길동과 동일시하는 이런 이제 의미잖아요. 절도범이긴 하나 상당히 동기에서 보면 좀 동조할 뭐 이렇게 공감을 느낄 만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돈이 아주 많으신 그런데 이제 절도를 당하고 또 신고조차 하지 않는 신고 액수를 오히려 뭐 줄여가지고 신고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대요. 수사기관에서. 이 조세영 씨가 대도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지난 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른바 고관 대작들의 집에서 훔쳤다는 5.75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지금 보이시죠? 수천만 원짜리 고급 시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당시 조세영 씨가 훔친 물건은 모두 5억 6천만 원어치라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이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오히려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시죠. 피해를 줄여라. 다 줄여라. 아주 죽은 데까지 줄여라 말이야.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야 이렇게 그럼 피해가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줄이라고 그랬더니 무지하게 줄였지. 게다가 이 훔친 사람만 있고 도둑 맞았다는 사람은 없어서 또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급기야 증권과 귀금속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한다는 그런 광고가 실리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야. 희귀한 물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처음 알려진 물방울 다이아라는 게 그게 엄청 값비싸다라는 것도 그때 알았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것들이 물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훔치긴 훔쳤는데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뭐 하니까 더 황당한 거잖아요. 황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그 당시에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가지 뭐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받는 이런 이제 입장이 뭐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 전과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동정심을 이제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밥 먹고 하는 일이 거의 다 이런 일이었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근로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조차가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입니다.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본인은 이렇게 굉장히 좀 영웅시하려는 이런 이제 뭐 그 경향이 있다고 감안하시고 들어보세요. 해방 3년 전인 4세 때 고아가 됐다 내가. 그리고는 밥을 먹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은수저부터 훔친 게 절도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웅담처럼 얘기하죠. 절도 행각을. 대도 조세영 씨가 1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돼 출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전에 이 교도소 문을 나왔을 땐 참 즐거웠는데요. 참 두렵습니다. 저 같은 자가 미화되는 사회는 일단 뭐 병든 사회라고 봐야 되는데 다시는 의적이 쓸 수 없는 이런 건강한 사회 공간이 되기를 하죠. 거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거의 무슨 연예인 내지는 정치인 내지는 아주 여유롭게 빙글빙글 웃으면서 인터뷰한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결국은 절도 피해자들한테 반성하라는 방식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게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 진짜 놀라울 뿐입니다. 근데 또 저질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정말?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끈 건 2001년도 사건입니다.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 사람이. 고급 주택가가 몰려있는 도쿄 시부야 구쇼토. 조세영이 이곳에 나타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이었습니다. 조세영은 첫 번째 집에서 손목시계 4개 등 13만 행어치를 훔친 뒤 두 번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보가 울려 털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잡힌 조세영은 자신은 고모 씨로 여권 없이 밀입국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현재 체포 수감돼 있는 그 우리 한국인 사진을 받아보니까 조세영이가 맞습니다. 그리고는 일본 감옥에서 3년 6개월을 징역을 삽니다. 꽤 길게 살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 감옥을 오가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교도소에서 생활한 기간만 40년이나. 우와. 근데 이분이 80세가 넘었잖아요. 어릴 때는 이제 교도소를 안 보내니까 성인이 된 이후로 따지면은 60년 중에 40년을 교도소에서 사신 분이다 이렇게 봐요. 어쨌거나 훔치는 그 스킬, 능력은 대단한 분이죠. 왜냐하면 그 부잣집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완을 하잖아요. 뭐 금고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털었는지 아무튼 참 뭐 대단해요. 열쇠로 따는 방법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전문 지식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교도소 안에서 공범들을 막 이렇게 포섭한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앞장을 세워가지고 지금 진짜요? 가택 진입 절도를 여러 번 했었던 거고요. 그게 결국은 이분의 이제 전문 뭐 그 기술인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가택 침입 절도는 오늘날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래요? 네, 왜 감소했을까요? CCTV라든가 그렇죠. 사설 보안 업체. 네, 그래서 아까 카메라가 이제 CCTV가 나왔지만 요즘은 거의 저런 식으로 하면 거의 백중으로 다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또 이제 검거가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 그 훌륭한 그 손기술을 예컨대 뭐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 국가를 위해서 직원들 가르치고 뭐 그런 거 스파이 활동할 때 썼으면 이분은 돈도 많이 벌고 출세했을 텐데. 글쎄, 전과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마 국가 공무원이 되긴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갱생을 하려고 하면 교도소 안에서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시키기 때문에 본인만 의지를 가지면 갱생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좀 흥청망청 쓰시는 그 습격 때문에 결국은 큰 돈을 노리고 계속 절도를 하신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아니 그러니까 왜 정말 그런 거예요? 그 나와서 출소한 다음에 이제 반성하고 뭐 성직자로도 뭐 활동한다고 언론에 크게 소개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또 뭐
나왔잖아요. 80 넘은 연령에도. 이분에게 해당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절도범들 중에 그야말로 병적으로 계속 도둑질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절도를 향한 어떤 강력한 욕망 같은 게 있죠. 소위 절도광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일종의 도벽 같은 게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절도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일종의 이제 충동 조절 장애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 알코올 중독 같이. 네, 중독 사이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는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극소수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독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절도를 하기 전에 굉장히 그 긴장감이 굉장히 스트레스와 함께 증가하는 시점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아주 뭐 성공적으로 남의 눈치를 잘 보면서 도둑질에 성공을 하면은 그 긴장이 확 이완이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평정심을 다시 찾는 이런 경험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일종의 이제 중독 사이클이죠. 그런 중독 사이클 때문에 병적 도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네. 한 남자가 얼굴을 감싼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저 자신이 참담할 정도로 후회가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7, 80년대 재벌과 정치인의 집만을 털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 조세영 씨입니다. 저 자신도 아주 너무 그 자신에 대해서 그 깨닫고 반성하는, 늘 반성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는 범죄는 질병이다. 저도 제 의식 속에 이 범죄 바이러스가 열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병든 인생을 살아온 걸로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세영 씨는 해당 사항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유는 이런 이제 병적 도벽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는 물건을 훔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건을 작물로 팔기 위해서 훔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절도하시는 물품들은 굉장히 가치가 없는 물품들, 쉽게 훔칠 수 있는 거. 순간에 이제 고도의 긴장감만 잠깐 느꼈다 이완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뭐 넓은 이렇게 매장에서 마트 같은데 좌판 같은 데서 정말 나에게 필요도 없는 그런 물품들을 남몰래 이제 훔쳐서 핸드백에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해당 사항이 많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의과대학 교과서에 올라가 있어요. 저도 배운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 클랩토마니아, 도벽 해갖고요. 이게 그 카드놀이 할 때 하나, 둘, 세 개 받고 이제 막 자기가 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탁 뭐 같으면 꽉 그냥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훔친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냥 그 훔치는 행위 자체가 쾌락을 주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그렇다면 이분은 그럼 병이 아닌 거네요? 이분은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슨 확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진단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한 물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훔치는 거다 보니까 병적 도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긴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병적 도벽이든 아니면 어떤 행동 문제이든 사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도둑질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엄벌하는 게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거의 전과로 보면 20번 가까이 또는 넘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처벌을 많이 해도 사실은 아무런 제지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를 결국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교수님 계시지만 이제 심리 치료나 또는 이제 그 외에 다양한 뭐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것들 해가지고 습관을 바꿔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갱생시키기는 무지하게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로서
이분으로서는 그런 치료는 아직 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분의 경우는 아직 받았다는 얘기는 이야기는 못 들었죠. 없죠. 네. 네. 성인 교도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동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이제 분노 조절 훈련 이런 것들은 하지만 도벽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약물 가운데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먹는 약이 있거든요. SSRI 계열의. 근데 그 약들을 먹으면은 이 훔치려는 충동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고 실제 치료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인이 아닌 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가 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소년원에서는 예. 시도한 적이 있고요. 예. 시도한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문제로 고질화되는 거를 막는 데는 나름대로 인지 행동 치료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런 교육이 좀 어느 소년원이든 아니면 이런 교도소든 간에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만약에 70년대에 이제 조세영 씨가 소년원을 갔을 때, 소년교도소를 갔을 때, 그때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있었으면 아마도 조세영 씨도 굉장히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서 네. 충분히 재활되었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이런 교화 정책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상 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청소년들을 재활시키는 기관은 굉장히 다양한, 말씀 그대로 무지하게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소년 교도소에서 아이들이 출소를 하면은 이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이웃 5가구가 무조건 아이들을 방문해라. 네,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요. 일종의 후견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잘 보살피지 못하는 그래서 언제라도 가출하고 비행에 빠져들 수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자. 이웃이. 그렇습니다. 그 이웃이 결국은 서포터가 되는 이런 제도도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원봉사자가 소년교도소에 수감돼서 생활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면회도 가고 아이들이 출소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취업 현장이나 이런 데 알선도 해주고 그런 종류의 이제 멘토 역할을 하는 부모를 정해주기도 한답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꿈 중에 하나가 키다리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불우한 청소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근데 그 기준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뭐 이렇게 좀 뭐 심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학생을 후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인식을 확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좀 쉽진 않아요. 청소년기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한 번, 2번 이런 실수를 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이들의 실수는 사실은 아이들의 실수가 아니라 환경의 결핍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다리 아저씨, 키는 일단 크시니까 충분한 요건 충족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꿈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런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 상담사들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인데요. 상담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을 1대1로 멘토링을 하는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비교적 상당히 효력이 있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15살 이하의 저연령 그러니까 15살 이하면 사실 중학생도 안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이제 중학교 졸업도 하기 전 이런 아이들을 지원을 하면 뭐 여러 가지로 갱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럼요. 네,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네. 뭐 그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해주고 아, 그거 참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러네요. 키다리 아저씨가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요, 승현 씨. 네? 저는 제 딸이나 잘 좀 저희 아이들도 잘 키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제 같이 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내 아이들도 잘 돼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키다리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종합하면 그 사회가 그렇게 잘 후견을 했으면 네. 조세영 씨 같은 비극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 참 그런 오늘 차원에서 조세영 씨를 선택했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많은 걸 배우게 되네요. 한 번의 실수가 될지 정말 범죄의 노예가 될지는 자신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사회 그리고 우리 주변의 도움 또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오늘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